다시 귀농한다면 귀산촌 15년 만에 가장 후회스러운 11가지. 1. 귀농 귀촌을 만만하게 보았던 것. 시골에서 태어난 것 말고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농사를 너무 쉽게 알았습니다. 왜 시골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스럽게 살지? 조금만 머리를 쓰면 고생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데.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는 어려웠고 또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지에서나 시설하우스나 기타 시설재배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싸져 가기만 하는 농기계값, 인건비, 기타 경비, 하지만 그에 반해 올라가지 않는 농산물 값은 농사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2. 친환경을 고집했던 것. 어설픈 지식으로 몇 권의 책 구입으로 친환경 하면 농산물을 비싸게 제값받고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디 5,000평, 산양삼 2,000평을 친환경 재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디 재배지 옛 초기 작업만 1년에 4, 5회 해야 하는 것은 그나마 할만했으나 오디 균핵병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양삼은 3년 동안을 인력으로 제초 작업을 해주며 관리하였으나 4년째부터는 산양삼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애지중지 애써서 수확한 오디를 농협 20장에 갖고 가면 일반 농산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판장에 보내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소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농사는 1년에 한 번뿐이다. 오디, 블루베리, 고로스 수액, 자작나무 수액 농사는 1년에 딱 한 번뿐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다시 두세 번 더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써서 집중 관리하지 않으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각각의 작물에서 예상했던 수익이 차질이 생긴다면 그만큼 생활도 빠듯해집니다. 월급이 몇 달 안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사철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수익 구조를 만들어라. 자작나무 수액과 고로쇠 나무 수액의 수익 금액을 너무 높게 생각했습니다. 수액의 소득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믿고 타 계절에 대한 소득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그게 장기간 누적되어 가다 보니 생각보다 지금은 여름철 작물인 블루베리 비중을 좀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연중 판매가 가능하고 연중 자금이 돌 수 있게끔 온라인 판매도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4, 5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시골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깊어지는 시골의 겨울처럼 귀농인의 시름도 깊어질 것입니다. 귀농 초기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6, 7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울 나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벌목이라도 해서 겨울에 무의도식하지 않게 됐지만 많이 위험해서 앞으로는 겨울에 뭘 해야 할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통계에 의한 농사를 하라. 농작물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작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보살피라는 말이겠죠. 저는 부지런한 농사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나 아침 식사하고 8시에 출근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중요한 것은 일찍 출근해서 맞고 품지 말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농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사는 공산품과 다른 것이 기후, 토양, 그리고 물, 기타의 영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한 동네에서도 똑같은 물건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학 박사님들의 강의나 재배 관련 정보 역시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정확한 정보들은 농부의 섬세한 관심과 관찰 그리고 단연간의 경험에서 축적된 자료와 통계로 만들어져야 귀농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12년 만에 블루베리 재배에 대한 이곳의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았습니다. 7.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귀농 초창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판장에 친환경 마크를 부착해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가지고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비싸게 사 먹는데 공판장에서는 일반 농산물과 똑같은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농원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작물이 재배되어지는 과정도 보고 본인이 직접 수확했다는 즐거움인지 뿌듯함인지 만족도가 엄청 높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는 거들 떠보지도 않던 못난이 자연산 두릅을 직접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더 되는 돈을 주고 직접 수확해 가져가시더군요. 아, 그래, 직접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였습니다. 8.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라. 재배 관련 정보, 자치단체의 지원책, 판로 확보 등등 모든 면에서 주변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기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선도 농가들이 있다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도 있고. 9.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마라. 16년 전 귀농 초기에 같이 활동했던 후배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항상 새로운 작물만 재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블루베리도 1000여 평 정도 심었었는데 그 외에도 용동, 아로니아, 비타민 나무, 소금나무, 허니베리 계속 어떻게 알아내는지 계속 새로운 작물만 식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1000여 평의 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 똥값된다고 2년 만에 캐내어 버리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미국 블루베리보다 더 좋은 블루베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비행기 타고 오는 블루베리보다 더 신선한, 더 좋은 품질, 좋은 가격의 블루베리를 만들면 되지. 새로운 작물로, 누구도 잘 모르는 작물로 나는 나만 대박을 내봐야지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럿이 할 때 소문이 나고 홍보도 되고 하는 것이지 혼자서 한다? 어렵습니다. 1. 2년 만에 성공 귀농은 절대로 없습니다. 꾸준히 일하는 것, 내공을 쌓아가며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만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답은 없습니다. 10. 중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한다. 이제는 중국 농산물은 피해 갈 수 없는 막강한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 농산물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신토부리, 무조건 애국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왜 국산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농부가 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가성비 있는 농산물을 만들었을 때 국내 소비자도 찾을 것이고 생산자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농산물은 어떻게 재배되어지고 관리되어지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고품질의 농산물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재배 기준, 검역 기준,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모두 만족시켜야 해외로 나갈 수 있고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야 국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산을 마냥 싸구려 취급하기에는 너무 깊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 농산물은 중국산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왜 소비자들은 내 농산물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10일, 농업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남 따라하듯 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까운 광주 공판장에서만큼은 블루베리 1등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도 잘 재배해서 전국의 다른 지역 블루베리들과 경쟁해보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는 택도 없는 소리였지만 블루베리 농사는 감히 전국의 다른 분들과 경쟁해서 이겨보고 싶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겠지요. 블루베리는 명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꿈입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명장, 명인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로 명품을 만든다면 귀농 귀초는 아직도 여전히 블루오션이라 생각합니다. 귀농 귀초는 분명 어려운 결정이고 엘도라도를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와 욕심 없이 노후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귀농하십시오. 대박을 바란다면 그곳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